금강줄기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곳. 소고기도 알밤 껍질을 먹일 정도로 달고 담백한 맛의 알밤이 특산물인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이곳에서 또 어떤 사연의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이끌려 한 하우스에 찾아 들어간 제작진.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작물을 키우시는지 아삭거려서 제가 찾아와 봤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아삭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시켜주겠다는 농부. 과연 농작물의 정체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상추! 아하, 상추 맞죠?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저희 상추는 특별해서 소리부터 달라요. 진짜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 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백문이 불여일식 직접 먹어보는데. 소리가 굉장히 아삭거리고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식감도 색감도 청량감 가득한 아삭아삭한 상추. 그렇다면 이 상추로 매출은 얼마나 올리고 계실까요? 단일 품종 청상추 하나로 1억 7천 정도 법니다. 안녕하세요. 상추 아빠 최원창이라고 합니다. 최원창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최원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바로 탐색 들어갑니다. 약 3,500제곱미터의 면적 하우스 3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오로지 청상추 하나. 한 우물만 파서 청상추를 최고의 품질로 올려놓은 그 비법 공개합니다. 얼마나 했어? 아니 좀 빡셉니다. 야, 오늘 작업 속도 느린데? 하고 있잖아. 또 잔소리야? 야, 더 빨리 하라고. 손이 안 보이게. 아, 정말. 누구세요? 제 친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예. 성공해 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저도 꿈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원래 요리를 했었는데 이제 물건을 받으면 야채를 검사해서 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또 여기서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확한 청상추를 쓱 말없이 건네주는 여인. 사장님,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제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하니까 남들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되고 맨날 붙어 있어서 싸우긴 해서 그게 제일 힘든데 그런 미운 정도 들어가면서 정 드는 거죠 뭐. 그렇게 정도 들고 맛도 들고 이 맛에 청상추 키운다네요. 맛있어졌어. 역시 햇빛이야. 바삭바삭하네. 햇빛 쨍쨍하게 들이차는 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는 청상추. 제법 자란 크기의 청상추들을 수확 중인 부자농부. 그런데 아니 제가 뭘 잘못 봤나요? 청상추를 기껏 따서는 휙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던져도 되나 싶은데 또 겉잎을 골라 따서 휙 버리고 또 휙 버리고. 아니 이 멀쩡한 애들 왜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사장님, 예. 지금 무슨 작업이에요? 이게 애벌 작업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애벌 상추는 키워서 팔지를 않거든요. 상인들한테 좀 더 좋은 상품 드리기 위해서 그냥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과감하게 버려야 최상품 청상추를 재배할 수 있다. 상추 모종에서부터 자란 애벌 상추는 연하고 맛있어 일부러 찾는 분도 있는데 굳이 버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애벌잎이라는 거는 양 옆에 이게 돌기가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너무 연해서 짓무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애벌잎이고요. 이게 본잎입니다. 지금 돌기의 크기가 전혀 다르죠? 너무 연한 애벌잎 돌기가 쉽게 짓무른다는 점이 문제. 포장이나 배송 과정 중에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아깝지만 애벌잎은 과감히 버린다네요. 이렇게 버려진 양이 엄청나겠는데요.
저희가 1년 기준으로 잡으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도 그렇고 작물도 그렇고 속가내기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은 나뭇잎에 더 많은 영양분이 가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최상품이 더 나오게 되고요. 버리는 게 아깝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 최상품만 들고 싶은 부자농부의 마음이라네요. 손상된 거 그냥 다 버려? 품질에 대해선 절대 타협하는 일이 없는 부자농부. 어떤 일이든 끝까지 적당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최상품을 재배하고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는 똑소리 나게 청상추 정리해 놓은 상자 포장만 봐도 알겠죠? 가지런히 놔야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것도 하나의 고객 감동입니다.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것처럼 소비자들이 상자를 여는 순간 상추 한 장 한 장마다 그가 전하는 진심을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네요. 그 마음이 전해져서일까요? 한번 감동을 받은 손님은 재차, 3차 다시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도 상추 좀 가지러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싱싱하고 좋네요. 아 인터넷으로 우연히 쌈채소 농장을 찾다 보니 이게 있었어요. 아 가보고도 싶고 먹어보고도 싶다 그러고서 찾아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충청도 예산이요. 예, 저는 충북 진천에서 왔고요. 그 사장님의 상추 한번 맛을 본 이후로 계속 사장님 상추만 사러. 먼 길 직접 찾아올 정도로 청상추 맛이 괜찮나요? 맛이 아삭아삭하고 그 우리 사 먹는 그 상추하고 달라요. 와, 잘 먹네. 식감이 좋으니 어린아이도 아삭아삭. 이 상추 맛이 어때요? 최고야? 그래? 아하, 많이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맛있게 드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게 저희 상품성을 인정받은 기분이라서 진짜 뭐 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쭉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장 판매만큼이나 인터넷 판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재구매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하는데요. 이러다 전국 곳곳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아주 나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인천, 유성, 천안, 은평, 청주. 당일 수확에 당일 배송이 원칙이기도 하지만 부자농부 청상추는 저장성이 좋아서 종이 상자 포장만으로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거래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직거래로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상추 농가 수익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2천만 원. 타고난 농부처럼 야무지게 일하는 최원창 부자농부. 그러나 농사는 이번이 처음 살기 위해 귀농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했었습니다. 2년 정도. 고객들이 밤낮 없이 전화를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수명 시간 2~3시간 정도 이 상처가 많이 돼서 좀 자연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샘솟죠. 그때는. 최고 실적까지 올린 그야말로 잘 나가는 보험 설계사를 버리고 농부가 되면 업무 스트레스도 없고 뭐든지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씹는 족족 시들어가는 작물들, 귀농 생활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출하할 때 6개월 동안 계속 꼴찌만 했어요. 계속 꼴찌. 아무리 제 기준에 최상품을 내도 꼴찌.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억을 까먹었습니다. 제가 요 작업장에서 유서를 써놓고 밧줄을 봤어요.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진짜 죽는다. 제 마음속으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내가 이거를 시도를 할 거야. 근데 이거마저 실패하면 정말 우리 부도야. 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해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한 거예요. 죽을 마음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유서까지 써놓고 밤낮 없이 연구한 새 농법에 매진한 최원창 부자농부. 그 열정에 답하듯 그의 꼴찌 청상추가 1등급 청상추로 등급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 가족을 살려준 저는 여기서 얘네한테 고맙다고 해요.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그래서 진짜 자식 같아요. 산 너머로 깊이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초저녁. 하우스가 아닌 민가를 걷고 있는 부자농부. 다 늦게 어디 가시라 했더니
아하, 집 퇴근길이었습니다. 칼퇴근인데요. 열심히 일한 뒤 몸과 마음을 쉴 곳, 집만한 곳이 없죠. 식사하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준비한 저녁 메뉴는 아삭아삭 부장부부가 재배한 청상추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삼겹살 구이입니다. 아하, 이런 저녁상은 늘 감동이죠. 고기 많이 먹는 편이에요. 거의 매일. 왜요? 상추가 맛있어서. 오늘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캬. 아니, 이건 분위기가 아닌데요. 근데 술이 아니라 사이다를 드세요? 원래 음주를 다 안 해요. 셋 다. 예, 술 담배를 안 해요. 요새는 여보가 너무 잘 키워놔가지고 이렇게 밥 먹을 때 행복하기도 하고 좋네요. 진짜 살맛 나는 저녁입니다. 쌈배. 담배. 내일 7시야. 내일의 행복 설계도 잊지 않는 부자농부 최원창 씨입니다. 저녁 9시. 새벽 일을 하는 농부라면 을에 잠들었을 시각. 부자농부 어두운 골목길을 나섭니다. 개구리 앞장 시끌벅적한 논 한가운데 부자농부의 청상추 하우스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야심한 밤 아무도 없는 하우스에 무슨 일로 다시 나온 걸까요? 캄캄한 하우스 안 그저 작은 불빛 하나가 이쪽 저쪽 소리 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불빛이 가리키는 곳은 청상추 하나하나 훑어보듯 살펴봅니다. 사장님, 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저희 애들 괴롭히는 애들 찾고 있어요. 괴롭히는 애들이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양손에 하나씩 쥐고 연신 청상추를 노려보는 부자농부. 도대체 어떤 녀석을 찾는 건지 눈빛은 마치 강력범이라도 때려잡을 모양새입니다. 숨죽이고 다가가 상추잎을 일일이 들춰보기까지 하며 우리 애들 괴롭히는 그 녀석들을 찾아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훌쩍 지났을 즈음 찾았다.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어떤 녀석인지 얼굴 좀 봅시다. 에? 아니, 그게 뭐예요? 민달팽입니다. 민달팽이요? 이 손톱만한 녀석 잡자고 이 밤에 2시간이나 벌을 선 거예요. 이 애가 괴롭히면 또 얼마나 괴롭히길래. 어디 드러나 봅시다.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 네? 지금 요 한 마리 못 잡으면은 며칠 사이에 수백 마리 돼요. 왜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200개씩 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모든 농가에서 한 해 이 민달팽이 때문에 보는 피해가 수천만 원에 달해요. 요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요. 멀쩡한 상추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그 습기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 날 맑으면 못 올라와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의 민달팽이 한 마리는 곧 내일의 민달팽이 200마리를 잡은 것. 그렇게 계산해보니 2시간 애쓴 보람이 있네요. 이제 진짜 퇴근하나 했는데 하우스 문을 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거. 굽이굽이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간 곳엔 뜻밖에도 침대가 있습니다. 사장님, 집에 안 가세요?
아,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 이 공간이 제 초심 다지는 장소예요. 식사는 집에서 해도 잠은 하우스에서 잔다고 하는 부자농부. 아니 어쩌자고 바깥에서 잠을 잔대요 그래? 상추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쏟기 위해서요. 2019년 10월 이제 귀농한 때부터 지금까지요. 안 불편하세요? 안 불편합니다. 절대. 눈 뜨자마자 언제든 일할 준비가 싹. 웬만한 세간살이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청상추 사랑에 푹 빠진 부자농부. 연애 편지 쓰듯 애틋한 마음으로 농업 일지를 쓰는데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자 다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써놓으면 이게 전부 다 저의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작성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냥 이제 제가 상추 키우면서 올 수 있는 병이나 아니면 해충, 적정 온도범위나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의 젊음을 녹여놓은 거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귀농 직후 낯설기만 했던 병충해, 약품 등의 농업 용어들. 그렇게 빼곡히 기록하며 내일을 설계했던 청년 농부 최원창 씨. 다행스러운 건 어제보다 오늘이 또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좋다. 물된 논엔 하늘빛이 담긴 쾌청한 날. 일찍부터 뭔가를 손에 쥐고 나서는 부자농부. 이건 뭔가요? 아, 예. 저희 상추 지키러 갑니다. 이제 실하고 바늘이 필요한가 봐요. 예, 필요합니다. 청상추 지키는 실과 바늘.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재료로 어떻게 청상추를 지킨다는 건지. 아, 이런. 어허, 찢어졌네요. 그런데 그 배 뒤에 그 모기장 아니에요? 저희 농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망에 찢어진 부분을 촘촘히 꿰매는 부자농부. 이렇게 보수했으면 많이 전략이 되나요? 이거 한 번에 한 50만 원씩 아낀다고 보시면 돼요. 보수 한 번에 50만 원? 생각보다 절감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흔히 쓰는 비닐 멀칭 대신 모기장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화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기장 얘기 중에 기화열? 무슨 뜻이죠? 이제 통기를 식혀줌으로써 이제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냉각 효과? 여름에 상추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찾게 된 내용입니다. 통기성 높은 모기장 사용 후 한여름 베드 토양 온도는 낮아지고 비용도 절감됐다고 합니다. 비닐 멀칭 쓰면은 1년에 1000평에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한 번 50만 원으로 자재 사서 찢어질 때까지 아주 사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 사용 가능합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저비용 고효율 아이디어로 수익률을 올려라. 최상의 청상추를 키워내느라 밤낮 없이 총력을 다하는 부자농부. 이번에도 청상추 괴롭히는 뭔가를 찾는 건가요? 모기장을 들쳤다 덮기를 반복하는데요. 아니 거기도 없어요? 사장님, 뭘 그렇게 드세요? 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잡초인데 이거 제거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제거하면 안 됩니다. 상추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상추를 위해 제거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흔히 보시는 이끼예요. 공생관계예요. 이끼와 상추가 공생관계? 이끼가 어떻게 상추를 돕는다는 거죠? 나무 500그루의 공기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광 조절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이제 막아주고 미세먼지까지 전부 먹어줍니다. 요 안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끼를 같이 재배하면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37, 8도까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 타지 않고 그게 햇빛을 충분히 축적을 시키니까 전부 이제 상품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열을 싫어하는 청상추의 뿌리 온도를 낮춰주고 지켜주는 이끼. 이 고마운 이끼를 베드 전체에 번식시키기 위해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부자농부 하우스에는 유독 팬이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이시는 팬이 상추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상추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대형 팬이 각 동마다 18대씩이나 있다는데요.
앞에 있는 유동에는 이제 직선 바람 10m, 초속 10m로 발아주고 배기팬은 이제 바람을 이렇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이 밀고 부트리고 끝까지 그렇게 쫙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 식힐 것까지는 좋은데 청상추에 이렇게 직접 바람을 불어줘도 괜찮은 건지요? 이 상추가 혼행성이라 이제 겨울에는 재배가 쉬운데 여름에는 30도만 넘어가도 재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대기 온도도 빠르게 냉각시켜주고 배드 온도도 같이 더 낮춰주고 해풍 맞은 이제 작물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하고 식감도 좋고 저장성이 좋거든요. 그 원리를 따서 1년 내내 바람을 그렇게 불어주는 겁니다. 아하! 높은 온도 견뎌내고 맞바람 버티며 자란 청상추. 그러니 아삭아삭 맛날 수밖에 없군요. 너희들 그냥 온실 속의 청상추가 아니었구나. 먼저 가. 이따 봐. 아내와 동생 먼저 퇴근시키고 혼자 남은 부자농부. 굳이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군요. 가족에게도 공개 안 한 비법이라도 알려줄 모양인가요? 일단 한가득 물을 담아내고 파란 액체를 용기에 덜어내는 부자농부. 색깔 예쁜 그 액체의 정체가 뭐죠? 상추에 아주 좋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요? 청량감 마구 충전해줄 것 같은 빛깔의 영양제를 물에 섞어 2개만 해볼까? 한 통 더 넣고 청상추 잘 자라라고 잘 섞어주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바닷빛처럼 만들어주는 이 파란 액체, 어떤 효과의 영양제인가요? 지금 지하 안반수랑 나노화시킨 구리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이 살균 역할도 해주고요.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의 촉매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곤충들이 되게 기피하는 그런 이제 성분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세 번째, 자체 제작한 영양제로 최상품 청상추를 키워라. 구리희석 영양제는 청상추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데요. 이게 다 시간값 조절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딱딱딱 넘어가습니다. 시간과 수압을 조절해서 관을 통해 똑똑똑 떨어뜨려 주는데요. 상추는 안전하게, 그러나 해충은 멀리 아주 떡소리가 나죠. 이거 우리 애들 연고 발라줘야 되겠는데? 예? 연고 발라줘야 되겠어요. 청상추에 연고를 발라줘요? 통과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바삐 움직이는 부자농부. 그리고는 통에 뭔가를 담습니다. 아니, 그거 소금 아니에요? 연고 바르신다더니 왜 소금이에요? 이게 저희 상추한테 굉장히 큰 치료약입니다. 아니, 아픈데 소금 뿌리면 엄청 따가운데 소금이 치료약이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이거 다 쓴다는 거죠? 예, 정확한 계량이 필요해가지고요. 딱 물 50리터에 천일염 150g 이렇게 필요합니다. 천일염 희석하는 물도 그냥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는 부자농부. 이건 어떤 물이에요? 지하 130m에서 뽑은 안반수예요. 그리고 청상추 연고 제작의 비법의 하이라이트. 요게 들어가야 연고가 완성됩니다. 그게 뭐길래 그 적은 양반으로도 연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식품 첨가용 6% 희석 염산입니다. 천일염에 희석 염산을 넣은 물, 그 속에 검은 물체를 넣는 부자농부. 그냥 단순히 물에 섞기만 한다고 청상추 연고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본데요. 아직 멀었나요? 이제 40분 동안 전기 분해를 하면은 연고가 완성됩니다. 아하, 전기 분해까지. 이렇게 공들인 시간을 따지면 편하게 판매용 제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소금 아까 150g, 이제 식첨용 염산 지금 50ml, 50cl를 집어 넣으면은 원가가 500원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한 동을 다 멸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이 엄청 많이 돼요. 몸을 쓴 만큼 돌려받는다는 부자농부의 확신. 그렇게 40분이 지나 연고가 완성되면 또다시 부자농부의 몸이 바빠집니다. 천일염과 희석 염산으로 만든 연고는 청상추에 직접 분사해 주는데요.
안전 예방을 위해 청상추와 하우스를 멸균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각종 해충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는 일, 그게 우선되어야 어떤 청상추도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기에 소독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하고 작물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시설 전체 멸균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비용 절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상추와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멸균 제품을 찾다가 직접 만들게 됐다는 부자농부. 이런 그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진심이 청상추에 담아지고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겠지요. 그때 차량 한 대가 부자농부의 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수확해 가지런히 포장해 두었던 청상추 상자가 이제 소비자를 만나러 시장으로 나갑니다. 상자 개수가 제법 많아 보입니다. 얼마나 되죠? 지금 4kg짜리 32박스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판장만 이제 내는 걸로 90%를 차지하니까요. 4kg 박스 그걸로 1억 5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상추 농가 수익 소비자 직거래 2천만 원, 공판장 납품 1억 5천만 원, 총 연매출 1억 7천만 원. 성공 비법 첫 번째, 과감하게 버려야 최상품 청상추를 재배할 수 있다. 두 번째, 저비용 고효율 아이디어로 수익률을 올려라. 세 번째, 자체 제작 영양제로 최상품 청상추를 수확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이제 농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사만 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절대 따라오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올려놓는 거, 그런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한 일에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열혈 청년 최원창 부자농부. 그의 넘치는 열정이 곧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